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라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졌는데 그 사실을 아는 어쩌면 1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반드시 살려줍니다. 한번 구호부터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임종석은 떨려난다. 임종석은 떨려난다. 이 나라 구출된다. 이 나라 구출된다. 대한민국 방금 우리 태극기행동본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씨가 지난 13일, 14일, 15일 중국에 가서 나는 여적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여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 병력을 파병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6개국입니다. 제일 적게 보낸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벨기에도 보냈습니다. 터키도 보내고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50만이 넘게 연인원이 와서 전투를 벌였고 그중에 3만 6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 10만 명 가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출했습니다. 16개국이 다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16개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입니까? 아닙니까? 혈맹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공동 운명체 16개국 플러스 의료단을 보낸 5개 나라 이탈리아와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등 5개국 또 21개국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나눈 혈맹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의 수장에게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했으니 이것이 여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형법 93조 여적죄를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를 3번 해주십시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함적한 문재인은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는 지엄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이익도 채 안 된 3월 5일 날 김정은이가 한 짓이 뭡니까?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무효화한다 라고 선포하고 전쟁 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무수단이라고 하는 IRBM을 끌고 가서 텔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하면서 하와이로 날린다, 괌을 날린다라고 쇼를 하면서 전쟁 쇼를 벌였습니다. 근데 중국과 분리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말렸습니까? 장성택이 이하 95명의 중장급 이하의 고위직들이 말렸습니다. 왜? 중국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라고 김정은이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최룡해가 시진핑에 가서 세상은 그가 진사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의 이 친서를 갖고 갔는데 그 친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노쇠 대혁명가들이 조선반도를 통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통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네가 왜 날 말렸느냐. 네가 말린 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95명을 12월까지 처형하고 그해 12월 12일 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총으로, 우리는 고사포라고 하죠, 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는 말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강철비라고 하는 최근에 영화 200만 명이 돌파하고 300만 명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강철비.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가서 봤는데 강철비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이가 만든 영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북한과 남한의 핵무기를 북한과 남한이 반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핵공격, 선제공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신임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자가 문재인 역으로 저는 평가를 했고,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뭐가 중요한 것이 나옵니까? 땅굴이 나옵니다. 땅굴. 여러분, 거기에 감독이 땅굴로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이가 땅굴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갔습니다. 저는 언론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임종석이가 가서 만난 사람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도자라고 저는 봅니다. 직접적으로 만났든지 간접적으로 만났든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전 언론에 떠들썩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의 땅굴 기술자들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고 미얀마를 지원해서 땅굴을 굴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UN 보고서에도 나오고 미국이 나와서 이걸로 테러 지원국으로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땅굴이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임종석, 주사파 임종석에게 빨리 다녀와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레바논에서 땅굴로 들어가서 탄저균으로 이제 공격을 해라. 이것을 협조하러 갔다라고 저는 전력적으로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전략적으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죠.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무슨 주사약을 샀어요? 탄저균 주사약을 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탄저균 공격이 대한민국에서도 땅굴을 통해서, 레바논에서도 땅굴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최소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탄저균 이거 빨리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저렇게 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서 저 짓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이가 형법 93조 이제 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일을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행동 지침을 주고 필요한 군자금을 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국회가 밝혀주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왔어! 자, 우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은 여적이다. 문재인은 여인이다. 적국과 합세한 여적이다.
적국과 합세한 여적이다.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이다. 대한민국에 항복하는 여적이다. 여적은 사형뿐이다. 사형뿐이다. 여적에게는 사형뿐이다. 여적에게는 사형뿐이다. 자, 이제 얼마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한미훈련 이것을 키 리조브 훈련과 폴 이글 훈련을 이제 문재인 씨가 연기한다. 4월 말서부터 5월 초까지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틸러슨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IA 국장이 폼페이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월 말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2월 말입니다. 2월 말이면 ICBM에다가 이제 핵무기 수소폭탄 이걸 장착해갖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해결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월 말 이전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올림픽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저 시진핑한테 가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고 했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공동 운명체니까 이거 해결하고 우리 올림픽 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잡혀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여론조사 결과 5천여 명을 여론조사했더니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문재인을 지지해요? 20%가 넘지 않습니다. 16점 몇 프로밖에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이 50대 언론사 여적의 언론사들이 문재인을 70% 이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믿지 마십시오. 작년 11월 1주, 2주, 3주 그 다음에 4주 그 다음에 12월 1주, 2주, 3주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5%, 4%에서 6주를 내리 5%와 4%로 묶어놨던 자들이 50대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들춰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저거 가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5분의 1도 채 안되게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 얘기는 5분의 4가 문재인의 퇴진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시 한 수 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시를 마음속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 퇴진하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한상주 장군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라고 김정은이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최룡해가 시진핑에 가서 세상은 그가 진사,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의 이 친서를 갖고 갔는데 그 친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노쇠 대혁명가들이 조선반도를 통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통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네가 왜 날 말렸느냐? 네가 말린 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95명을 12월까지 처형하고 그해 12월 12일 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총으로 우리는 고사포라고 하죠. 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는 말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강철비라고 하는 최근에 영화 200만 명이 돌파하고 300만 명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강철비.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가서 봤는데 강철비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대남 통일 전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랑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를 3번 해주십시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함적한 문재인은 사형에 처한다. 사랑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헌법 93조는 지엄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이익도 채 안 된 3월 5일 날 김정은이가 한 짓이 뭡니까?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무효화한다 라고 선포하고 전쟁 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무수단이라고 하는 IRBM을 끌고 가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하면서 하와이로 날린다, 괌을 날린다라고 쇼를 하면서 전쟁 쇼를 벌였습니다. 그때 중국과 분리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말렸습니까? 장성택이 이하 95명의 중장급 이하의 고위직들이 말렸던 부장 겸 경찰총국장 김영철이가 만든 영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북한과 남한의 핵무기를 북한과 남한이 반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핵공격, 선제공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신임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자가 문재인 역으로 저는 평가를 했고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뭐가 중요한 것이 나옵니까? 땅굴이 나옵니다. 땅굴. 여러분 거기에 감독이 땅굴로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겸 경찰총국장 김영철이가 땅굴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갔습니다. 저는 언론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초점 큰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라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졌는데 그 사실을 아는 어쩌면 1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반드시 살려줍니다. 한번 구호부터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임종석은 떨려난다. 임종석은 떨려난다. 이 나라 구출된다. 이 나라 구출된다. 대한민국 방금 우리 태극기행동본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씨가 지난 13일, 14일, 15일 중국에 가서 나는 여적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여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 병력을 파병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6개국입니다.
16개국입니다. 제일 적게 보낸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벨기에도 보냈습니다. 터키도 보내고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50만이 넘게 연인원이 와서 전투를 벌였고 그 중에 3만 6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 10만 명 가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출했습니다. 16개국이 다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16개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입니까? 아닙니까? 혈맹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까? 아닙니까? 공동운명체입니다. 이 대한민국 공동 운명체 16개국 플러스 의료단을 보낸 5개 나라, 이탈리아와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등 5개국 또 21개국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나눈 혈맹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의 수장에게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했으니 이것이 여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형법 93조 여적죄를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